발이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발걸음은 좀 가볍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싸워오면서 네. 지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좋아지겠죠.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에 대한 속보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네요. 어제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김건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어서 묘한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란죄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고 또 내란죄에 대한 기소만 있었는데요. 구속 취소로 윤석열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별건으로 수사를 한다. 그리고 수사의 결과로 기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은 언제 구속되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글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이렇게 보면요. 구속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 지기현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헌재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윤석열을 버리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내란 관련해 가지고 비화폰 문제라든가 선관위에 검찰이 출동했던 문제, 이거는 저는 아직도 검찰 수뇌부와의 의혹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직권남용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뭐라고 합니까? 업무방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건으로 윤석열을 버리는 신용들을 이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한다는 건 참 의아한 일이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도 박근혜도 직권남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전례가 없는 일인데도 이런 일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해보고요. 오늘 아무래도 뉴스의 인물은 한덕수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나요?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대통령 노름하는 거는 최대한 보여주고 난 뒤에 하겠다. 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 지지율도 한 10%가 넘게 나옵니다. 네. 한동훈이나 김문수하고 비교해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한두 개씩 튀어나옵니다.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뛰쳐나와서 본격적으로 행보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존재감을 가지려면 네. 이재명 후보에 준하는 또는 뭐 앞서는 지지율이어야 될 텐데 예전에 고건 반기문은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MBS 여론조사도 13%포인트 네. 정도예요. 그러면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죠. 왜냐면요. 고건이라든가 반기문 하물며 안철수, 정몽준조차도 중도에서 떴습니다. 즉 제3지대에서 여론이 올라가지고 자기만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윤 묻은 사람이에요. 그냥 윤석열의 내란 종범 또는 윤석열의 내란 대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뜰 수가 없고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난동 세력의 표 일부를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이 없는 거죠. 최대치가 20%, 25%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 유인태 씨라면서요. 유인태 전 의원. 네네네. 친한 친구인가 봐요. 방송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헷가닥 가버렸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헷가닥 간 겁니까? 원래 헷가닥 가버린 분이신데 원래? 네. 저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헷가닥은 이쪽으로 엎었다 저쪽으로 엎었다는 기회주의자로서의 헷가닥은 늘 하던 사람이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인태 의원의 헷가닥은 왜 갑자기 결단을 내리고 꼴통짓을 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던 애가. 그렇죠. 눈치 살살살살 살피면서 네네네. 요리조리 매끄럽게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왜 막 결단하고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할 것처럼 보여. 요게 저는 헷가닥이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판사판인 거죠. 저는 검찰 쪽의 흐름도 들었다고 봅니다. 네네.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공범들과 광범위한 수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요. 거기에 네. 이 한덕수가 자유로울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대권 주자가 되고 하다못해 안 되면 야당 대표라도 돼서 내가 정치적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를테면 방탄. 그렇죠. 이게 진짜 방탄이죠. 방탄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네. 그 국힘 쪽하고도 부지런히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고 교감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 뭐 추정하기로 3명입니다. 네. 정진석, 권영세, 권성동 네. 이 세 사람과 꾸준히 소통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없는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놀고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 사표 냈을 때 수리했어야죠. 한덕수가 수리 안 한 겁니다. 그럼 놀면서 월급 받고 뭐 하겠습니까? 나 좀 도와줘. 한덕수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과 부지런히 교류하고 있고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범친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는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와 나중에 단일화를 하게 될 거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렇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아요. 네. 단일화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입당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경선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들어가서 예선전 안 하고 결선부터 뛴다. 그러면은 제가 늘 지적하는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에 위반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요. 정치적인 단일화인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해서 입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으면 입당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도 입당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정치 도의로는? 뭐 도의를 별로 따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노무현 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데 노무현 대통령 가시는 길에 네. 뭐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정부를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게 이게 총리까지 한 사람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옮겨 다니는 거 한 차관급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거기 실무자를 아무리 보고 관료 뭐. 출신이라고 하지만 네. 장관 했으면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한다면 저는 이번에 홍준표 씨가 정계 은퇴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약간 뜨악했던 게 그 정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예.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한덕수나 홍준표나 그러면서 좀 이상한 거네요. 한덕수하고 홍준표는 좀 다르죠. 다른 게 이제 한덕수는 당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 없는 네네. 사람이니까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정당은 이른바 정치 결사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사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뭐 차 한 잔 마시고 사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뜻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집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지애를 갖고 동지를 도와야 되죠. 그럼 홍준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전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자기 중심적이고 정당보다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다. 사실 어렵게 자랐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의 욕망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당에 실망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별짓 다 했지 않느냐. 네. 꼴보기 싫은 윤석열한테 아부도 해주고 방어도 해주고 탄핵조차도 나는 반대하는 척 했지 않느냐. 저 홍준표 속마음은 탄핵 찬성했을 거라고 봐요. 네네. 예, 그 사람 그 속성으로 보자면. 근데도 내가 정치하기 위해서 당원들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탄핵 반대까지 했는데 나를 안 뽑아줘? 그리고 이 족보도 없는 한덕수 데려와서 대통령 후보 시키기 위해서 이상하게 경선판을 왜곡시키고 있어? 이런 섭섭함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출세욕들, 조직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성향이 겹쳐서 저는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그리고 봐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한참 검찰로 보면 한참 후배인 예. 내가 회사 다닐 때 입사도 안 했던 네,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 특히 한동훈한테 내가 밀려가지고 등수 안에도 못 들고 이런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도 그런 게 있겠네요. 있겠죠. 네. 한덕수 근데 뭐 정계 은퇴는 선언했지만 명태균과는 뭐 끈끈한 사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죠? 그러면 거짓말 했죠.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다만 이제 한국 사회가 돌아가신 망자라든가 또는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저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의 시선이 부드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를 덜 괴롭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명태균 씨 독특해요. 윤상현하고 어제 술 먹었다며요, 밤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요? 뭐 저기 명태균의 입이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셀럽 아닙니까? 네. 유명인하고 한번 먹고 싶었겠죠. 윤상현 윤상현도? 의원. 네. 또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 뭐가 나오냐?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윤석열 의원은 또 정치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당 대표도 하고 싶고 아. 인천시장도 하고 싶고 네. 하고 싶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저는 홍준표 전 의원, 전 시장이 조국 장관 수사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 수홍. 별명이 조국 수홍이 됐는데 네, 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 네.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망가지더라도 일정한 선 이건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서. 상식이 있는 검사죠. 옛날 검사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옛날 정치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오늘 그 노동절이잖아요. 네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존중받았던 것 같아요. 20년 전 그렇죠. 2005년이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온 것 같아요. 네. 제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했는데 네. 왜 그럴까? 결국은 휴머니즘이라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회로 더 가고 있지 않는가? 정치도, 사법도, 검찰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검찰들이 정치인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돈 정치가 훨씬 더 횡행할 때요. 그렇죠. 그럼 몰라서 네. 수사 안 네. 했겠어요? 네. 그럼 뭐 검찰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수사 안 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전부 다 돈이 돌아가고 하니까 개인적인 착복이라든가 업체를 끼고 하는 비리가 아닌 정치 자금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눈 감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본인 것은 몇 천억을 받더라도 눈 감아주고 상대방은 8만 원짜리 법카 쓰는 것도 수사하는 이런 법 적용에 불평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양극단에. 네. 아마 그런 뭐, 부분들을 누구 홍준표 시장이 기억나냐 안 나냐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 그걸 선거법 홍준표 좀 이따 시장이 제시도 시작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시하는 것도 도대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무슨 공익이 있나 뭐 정말 범죄라고 얘기할 만한 특별히 해로운 행위가 있었나 그리고 그것도 아닌데. 원래 떨어진 사람 선거법은 기소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랬다면 이회창도 감옥 가고 숱한 그렇죠. 사람이 감옥 갔어야 됐죠. 이해창은 돈 문제잖아요. 근데도 수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네. 홍준표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옛날 구닥다리 정치인 같기도 하고 그래도 금도라는 정치인. 뭐 조금 끈적한 낭만이지만 네. 끈적하고 살짝 오염된 낭만이지만 낭만도 좀 있었는 것 채백해 같고. 오도레에 나오는 도라지 위스키 먹는 낭만 그런 느낌이에요. 도라지 위스키. 근데 혐오, 느낌이야. 차별 막 이런 거 조장하고 이런 거 명예훼손, 모욕 이런 그런 거 것도 좀 많이 했죠. 후지죠. 네. 후지죠. 좀 거친 정치를 많이 했고 그게 저는 홍준표와 이준석의 시너지도 아니고 뭐죠? 저 마이너스 효과 같아요. 네네. 서로가 사실 친했거든. 홍카콜라하고 네네. 또 이준석 대표하고 나오면서 그런 혐오가 더 많이 발달한 것 같고 그게 이제는 국민의힘 제일 쪽에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것 같아요. 이 혐오의 정치가. 원래 보수는 혐오가 아니거든. 그럼요. 보수는 공동체고 품격이고 온정주의거든요. 온정이 없으면 보수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세운 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홍준표 닮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저 가서 봤는데 홍준표예요, 완전 얼굴이. 네. 저는 뭐 박정희 동상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시장이 세우면 안 돼요. 네.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단지 과반 이상이 자기를 찍었고 박정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선호의 강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80%가 박정희를 좋아하지만 20%가 박정희를 죽도록 싫어요. 20%가 박정희에 의해서 목숨을 뺏기거나 탄압을 받아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 20%를 우선 배려해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소수에 대한 존중의 정신입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제임스 메디신 이야기 때 메디신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대부분은-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는 것은 내가 할 바 아니야. 네네. 근데 시에서 돈을 내고 그다음에 이 또 장소가 코레일 부지예요. 그러니까. 예, 절차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 땅에다가 네. 자기가 그냥 누군가 자기 좋아해서 자기 돈으로 세우는 네. 거요? 자유죠. 네, 자유국가니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직접 이런 걸 나서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자, 국힘 선거는 이제 12에서 시작해서 2까지 줄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이 남았는데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 되겠죠. 아, 그래 한동훈이 안 됩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들었는데요. 네. 한덕수가 김문수가 거의 50% 육박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2명으로 줄일 네, 줄이는 때도 과정에서, 네.
그 특히 이제 의원회관 목욕탕에서 네. 저 민주당 의원들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요. 네, 네. 그런 거기서 별 이야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당은 달라도 네. 뭐 절대 한동훈은 될 일 없다라는 아.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심은 한동훈을 싫어하지만 네. 민심은 그래도 김문수보다 한동훈이 더 멀쩡한 거 민심도 아니냐? 그래도 한동훈보다 김문수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네. 이 정당의 선거라는 것이 정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전화 받지 웬만해서 전화 잘 안 받거든요. 네. 아, 그럼 김문수가 된다. 네네. 그러면 김문수가 되면 바로 단일화 국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문수도 요새 말을 살짝 바꾸죠. 그렇죠.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김문수 주위에도 하고. 두 부류가 네. 있대요. 네네. 일단은 바로 한독수를 위해서 우리가 엎어지자. 아, 즉 김문수 보고 출마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단일화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근데 경선하면 김문수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단일화 경선하면 정치적 그 합의가 아닌. 단판이 아닌 네네네. 뭐 여태까지 한 것처럼 50대 50이나 이런 네네네. 방식으로 네네. 경선에 들어가면 네네. 김문수가 이긴다. 네네. 근거는요? 일단은 김문수도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15에서 20%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 정당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한번 찍어보고 나면은 정이 붙거든. 사람이. 아, 이건 내 후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내가 김문수 한번 찍어줬는데 네. 한덕수는 어쨌든 나하고 피부적 접촉 관계가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김문수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캠프에 똑똑한 책사가 있어서 한 2, 3일 정도 시간 끌면서 한덕수 약점 가지고 와가지고 때려버리면은 한덕수 푹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활약을 기대합니다. 김재원 씨가 지금 김문수 캠프에 김문수 있나요? 캠프에 있는데 어. 그분이 뭐 평가가 다양합니다만은 네.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거든요. 아, 말 거칠게 해요. 네, 말도 거칠게 밉게 하고. 네, 밉게 네. 하고 밉상이죠. 네네. 근데 생긴 것도 밉고 맞아요. 대구시장 욕심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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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덕수가 되는 것보다 김문수가 돼서 대선에서 지는 게 편하거든. 네. 그럼 자기하고 자기는 김문수를 도왔으니까 네. 김문수가 그대로 당 대표로 기세상 그렇죠, 나가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가까운 동지들이니까 네네. 대구시장에 자기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분이 홍준표 시장하고는 또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네. 홍준표 시장이 거의 뭐 멸시하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안 하니까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뭐 개인적 평가 아시잖아요. 네.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약간 뭐 샤이하고 네, 뭐 그런 약간 이야기를- 착한 사람일 수도 네. 있고 그런데 네네. 왜 저러지? 돌았나? 뭐 이런 캐릭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씨가 좀 세게 밀고 그 단일화 과정까지 끌고 나갈 것 같아요, 제 느낌. 한덕수가 그러면 공격받을 만한 약점이 많을까요? 많겠죠. 그 선출직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은 네. 약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묻어둡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제대로 털면 못 제가 견딘다. 그 부인 문제도 있고 네네. 또 저 뭐 로펌이라든가 외국계 자문회사 이런 뭐 의혹들도 있고요. 네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분이 통상 전문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통상을 하면서 엄청난 사고들을 많이 쳤대요. 마늘 파동 잘못한 게 많대요. 네. 그런 게 밝혀지면은 본인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장 하면서 그 20년 전인데 네. 3년 동안 23억을 받았다고 야 하더라고요. 부럽다. 그렇죠. 뭐 그렇죠. 지금 3년 동안 23억도 어마어마하죠. 연봉 근데 7억이 그때 23억이면 넘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돈이죠. 와.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겠네요. 내부에서. 그렇죠. 네. 그럼 못 견딘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럼 김문수. 그런 흐름 잡힐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무리 김문수가 착하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내가 뽑혔는데 나를 바로 그만두고 사퇴해라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네. 국민의힘 이제 이른바 친윤들이 김문수 쪽에다가 후보 되면 바로 사퇴시키고 한덕수를 영입하듯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아이고 이게 민주주의지. 네. 그렇게 하면 그건 어디 봉건적인 후보 어보옥이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말이 안 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걸 실행하는 친윤 그룹 입장에서라면 그런 시도는 할 텐데 네네. 통하지 않을 거다.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